네, 정기수 논평 정평 시간인데요. 오늘 정평의 제목은 김선수 대행체제 계략을 부수어라 입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최강성 좌파 대법관 사법부 대권 막아야, 운동권 권력기관 진출, 군 자산의 약속, 홍익표 제2, 제3 후보 부결 엄포의 뜻, 이재명도 살고 4월 총선도 좌파 법원으로, 이런 부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죽은 김명수를 산 김선수가 대법원에 부활시킨다. 그들에겐 다 계략이 있었다. 뚜렷한 흠결이 없는 이균영을 한겨레가 매일 일면 톱으로 난타할 때 이상하다 싶었다. 부적격자로 처음부터 낙인 찍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진보 좌파 진영이 노린 건 현재 대법관 연장자 안철상 경남 합천 건국대 이 12월에 퇴임하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돼 있는 후순위 연장자 김선수 62세 전북 진안 서울대 대행체제였다. 김선수는 민변 창립자로서 대법원 내 좌파 중에 좌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계략을 얘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 대법관 총 13명 들은 왜 이렇게 젊어서 겨우 62살짜리 김선수가 연장자가 된다는 말인가? 종신 대법관제인 미국 총 9명은 여성은 50대가 많아도 남성은 68세에서 75세가 4명이다. 우리는 나머지 11명도 다 1961년에서 70년생들이다. 한 달 전에 나간 김명수가 64세여서 젊게 구성이 됐겠지만 김선수 대행 체제를 앞두고 보니 이것 또한 그들의 계략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다. 이재명 민주당 과 진보 좌파들이 외부 출신 이균용에게 내주지 않고 내부에 있는 김명수 시절 막후 실력자 김선수에게 대권을 쥐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김명수 체제의 연장이다. 이재명 체제 동의안 가결 후 박광온을 몰아내고 원내대표직을 찬탈한 홍익표가 유창훈의 요설 기각 결정이 떨어지자 기고만장해서 선언한 다음 말의 속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겠는데 이균용 같은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 후보도 부결시킬 생각이다. 같은 인물이 어째서 큰 부정과 비리가 없고 실력과 소신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건 검은 의도가 있다는 속을 드러내는 것이다. 단순히 윤석열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해 조그만 흠결도 큰 의혹으로 부풀려 퇴짜를 놓겠다는 엄포가 아니다. 김선수가 내년 1월 대행이 돼 2월에 법관 인사를 해서 이재명 보호 사법부 구성을 공고히 한 다음 4월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계산이다. 총선이 끝난 3개월 후 6년 임기를 마치고 옷을 김선수는 호남 출신으로 우신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신고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평준화 제외 특수지 학교로서 전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들어갔다. 필자와 같은 학년이었던 학교 꼴찌가 한양대 법대 78학번에 합격한 전설이 유명하다. 김선수는 윤석열과 79학번 동기다. 윤석열은 우신고 같은 학교를 안 가고 추첨으로 야구 잘하는 충암고에 배정됐다. 비평준화 고교를 골라서 간 김선수가 대통령과 얼마나 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영이 극도로 달라진 현재 그 사실 여부는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런 얘기는 전해져 있다. 김선수가 고시 합격 때 윤석열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선수는 198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다. 학력고사 서울대 사시수석 3관왕 원희룡 82학번은 92년에 고시에 합격했다. 김선수는 수석으로 붙었으나 3차 최종 면접이 문제였다. 서울대 재학 당시 시위 전력 때문이었다. 전두환 집권 중반기인 1985년은 그런 시기였다. 이 난관을 윤석열의 불알 친구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아버지 이종찬 당시 민정당 원내 총무가 해결해 줬다고 한다. 김선수는 수석 합격 판사도 검사도 안 하고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가 됐다. 그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조인 활동과 업적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자유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 대리 등이 불러온 오늘날의 혼란에는 그의 책임 또한 크다. 청와대 비서관과 참여연대 활동 후 민변 회장도 하면서 최강성 좌파 법조인으로 유명해진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 기획자로 활약했다.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그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들이다. 그래서 보수정부 시절 대법관 후보가 거론될 때마다 김선수만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는 문재인이 집권하자 비로소 대법관이 돼 대한민국 사법부의 머리인 대법원에 진출했다. 검판사 경력이 없는 유일한 대법관이다.
있답니다. 이로써 정평에서 지난 8월 말 소개한 우수 학생들을 데모한 뒤 감옥 가게 하는 소모 버리지 않고 언론, 행정부, 사법부 등 권력기관에 진출시키는 이른바 군 자산의 약속 회자되는 북한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 획을 긋는 인사가 완성된 것이다. 왜? 이재명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김선수가 김명수에 이어 대법원장 자리를 100% 이어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히 진보좌파 손에 넘어가게 됐을 것이다. 아찔하다. 이재명 민주당과 진보좌파는 그 실패한 김선수 대법원장 체제 대신 김선수 대행 체제를 내년 1월부터 세우려고 흉계를 짜고 있다. 그들의 이대로 일이 진행될 경우 이재명 재판은 한없이 미뤄진다. 그는 다음 대선 목숨을 보존받게 되는 것이다. 자, 저들의 시나리오가 이러한데 윤석열은 또 부결이란 제2, 제3 후보를 제물로 바칠 것인가? 중대 결심을 해야 할 때다. 비열한 대선 불복과 탈환 기도를 깨부술 정면 대결 전략 수립이 원점 재검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윤석열의 결단과 용기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평에서 일가를 했는데요. 김선수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김명수 물러난 다음에 이균영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거 보고 저들의 계략은 내년 1월에 김선수를 대행 체제로 해서 내년 2월에 관 인사에서 지네들 알박기를 한다. 중요한 알박기죠. 일단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유창호 같은 놈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 있잖아요. 중앙지법, 수원지법 이런데 그런데 또 아주 핵심 좌파들을 노른자 위에 배치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뭉개고 끌고 이재명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게 이제 김선수가 적임자다. 그래서 저들이 이균영을 비토시킨 거다. 이런 이제 아시는 분 다 알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정평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2, 제3의 후보를 내봐야 저들은 머릿속에 대행체제를 딱 그려놓고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토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철면피예요. 우리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균영 또 다른 후보 비토시켜서 국민 여론이 있지? 국민 여론이요? 쟤네들이 국민 여론 따지는 놈들이에요? 개딸들 여론, 민주당 지지자들 여론만 따져요. 근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살아나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재명의 무슨 잘못도 다 눈 감아주고 재판을 무조건 연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선까지. 그런데 김선수만한 대법원장이 없고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2, 제3 계속 비토놓는 거 여론 따위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정평에서도 얘기하는 중대 결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지 제2, 제3 후보 내서 계속 비토내고 시간 끌다 보면 금방 1월 1일 다가와서 그때는 김선수 대행체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철상 대행체제가 끝나고 그러면 김선수가 들어오면은 2월 달에는 이제 저들이 원하는 알박기가 쫙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판이 끝나는 건데 그 전에 원점 재검토해서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평에서 그 결단과 용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공을 낸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딴의 조치죠. 위수령, 계엄령까지도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좌파들은 비리가 많으니까 김선수, 그 다음에 유창훈 이런 그 비리 판사들, 권순일 이거 수사로 박살을 내죠. 그런 양수 겹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수사하면서 비리 판사들이 한 수사하면은 겁을 먹습니다. 비리 안 저지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판사? 판사는 고결한 거겠죠. 권순일이 참 고결합디다. 그렇죠? 그저 대법관이었어요. 김명수 참 고결하죠? 그런 놈들이에요. 공부 잘한 거하고 고결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공부 잘해서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됐지만 고결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창훈, 김선수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저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 제2, 제3의 후보 나와서 계속 비토놓고 김선수 아가리에다 바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들한테 계속만 끌려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공격이 필요하다. 그 공격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과 용기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쓰네요. 그 결단이 뭐고 용기가 뭔지 윤석열 대통령 거예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본에서 과거 도쿄 특수부가 일본 정치, 퀴퀴 묵은 정치를 바꾸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뽕평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법 검찰 혁명을 해라. 도쿄 특수부처럼 혁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혁명은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혁명은 뭡니까? 수사혁명이었잖아요. 군사재판으로 정적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사로 이런 김명수, 그 다음에 유창훈, 김선수 이런 사람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하면서 그거 해결하는 거 봐가면서 안 될 경우에 이자들은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라를 엎기 전에 먼저 나라를 구하는 결단,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발동해야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그게 위수령, 계엄령이 말 같은 소리냐? 천만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선진국이지 아니 법치가 선진국입니까? 선거 시스템이 선진국입니까? 선거 요즘에 보셨죠? 중앙선관위 다 나오는 거, 부정선거다, 뻥뻥 뚫린 거. 뭐가 우리가? 뭐 스포츠, 뭐 BTS 등 그런 건 선진국이지. 삼성, LG 같은 기업들 선진국이죠. 국민들 돈 1인당 국민소득 그거 선진국이죠. 그런데 정치 수준 선진국이에요? 사법 시스템 선진국이에요?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 택도 없는 얘기들을 얘네들은 하잖아요. 정당 민주주의 선진국입니까 우리가? 양아치들이 조폭들이 나라 걷어먹듯이 조폭들의 지금 전성시대로 다 걷어먹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걸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고 위수령이라든가 계엄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넘어서 중진국을 넘어서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결단의 혁명. 지금의 혁명은 뭘까요? 수사혁명이에요. 수사로 싹 잡아쳐놓는 거.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위수령. 그 카드 안 쓰면요. 제가 볼 때 얘네들은요. 누구를 내놔도 아주 진짜 흠 없는 사람을 내놔도 또 안 된다. 흠 없어서 안 된다 그럴 거야 애들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흠이 하나도 없냐 이 지랄들하고 안 된다고 그럴 거야. 너무 얌전해서 안 된다. 너무 선비처럼 흠 없이 살아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을 이끌고 가느냐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럴 거야. 또 흠이 없으면 안 돼요. 홍익표가 어떤 놈입니까? 이런 말 했잖아요. 제2, 제3 후보 나오도 다 비토놓을 것이다. 엄포놨잖아요. 홍익표가 어떤 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귀태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단정한 놈이에요.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걔가 지금 원내대표예요. 당대표는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지금 투톱이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그런 놈들 상대로 점잖게 갖다 바치는 거지. 점잖게. 특단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정평에서 일가를 하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 전폭적으로 응원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법 질서를 바로 잡으시려는 노력 전폭적으로 국민들은 응원해요. 영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갈리는 길이에요. 훌륭한 대통령은 이미 입증했어요. 능력 있는 대통령도 입증했어요. 영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열에 영웅 반열에 오르려면 이 사법 시스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얘네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특단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실 분이에요. 하실 분이에요. 뒤에는 또 한동훈 장관이 있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있고요.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있고요. 할 수 있어요. 네.